박수남 씨 아시죠? 오늘로 실종 이틀째입니다. 늦은 밤 괴한에게 납치된 한 남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사라진 한 남자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 반전이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입니다.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배 교수님. 맞아. 이게 결혼식 전에 바로 예비 신부가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거죠. 보통은 이제 인출책이라고 하죠. 그 보통 이런 조직에서는 주요한 일은 자기들이 하고 돈을 운반하는 형태. 그러니까 인출하는 것은 그런 알바생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 번 하는데 5만 원씩 받았다고요. 네. 한 번 인출하는데. 인출해 주는데 5만 원씩 받았고 그 5만 원씩 받으면서 그거를 한 이유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자금을 좀 더 모아보려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접근한 게 범행에 함께 끼어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업주부들 중에서 이런 알바를 하는 사람들 어렴풋이 나는데 결국은 전과자가 되는. 그러니까 5만 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뭐 푼돈을 좀 더 모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거지만 어쨌든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거고 그럼. 명확한 범죄라는 걸 한 번 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범죄인 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형량도 높았죠. 높았어요? 예, 얼마나? 1년 6개월. 실형이요? 그러면 결혼식 전날 구속됐으면 결혼식은 어떻게 됐나요? 결혼식은 그렇게 됐는데 신부가 없어지잖아.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언니를 대타로 해갖고 신부를요? 예. 그러니까 예비 신부는 대신 언니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남편 쪽에서 알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죠. 파혼당해요. 근데 궁금한 게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액수로 봐서는 거의 뭐 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범죄 전체에 대단하다. 이루어지는 게 이 사건만 해도 거의 뭐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인출한 거면 9천만 원이니까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적어도 뭐 매덕이 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지금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아니 거예요.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안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죠.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저는 모르는 분은 아예 안 받기 한 때문에. 5번, 6번? 희한하게 저는 거의 안 걸려왔어요. 근데 걸려오면 어떻게 대응해 볼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냥 어떻게 준비할 건데요? 밥은 먹고 사세요. 떠나버리기 싫어요. 자, 오늘 빨간 핸드백에서 만나볼 사건은요. 미제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들어갔어? 퇴근길 편하겠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내일 걸어가는 한 통화하자, 남자. 자기야. 그래 알았어. 사장님! 지갑 떨어뜨리셨네요. 네? 지갑이요. 그쪽 지갑. 지갑이요? 네, 확인해보세요. 아니 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쪽에서 떨어뜨렸다니까요. 이것보다 제 지갑이 아니잖아요. 뭐야, 웬일이야. 이름 모를 괴한들에게 순식간에 납치된 남자. 이들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한 공터였다. 뭐야. 불쌍해. 왜 이렇게 울어 아저씨? 아저씨 나 알아? 어디 반 말이야? 잠깐 기다려봐. 아는 사람 바꿔줄게. 아는 사람 바꿔준대요? 누구십니까? 여보세요 잠깐만. 여보세요?
됐지? 살려주세요. 수학이 넘어 의문의 상대, 그리고 공포에 질린 남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 이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원한을 산 건가? 우와. 그로부터 며칠 후 박수남 씨 아시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남자.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성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아, 그럼 박수남 씨가 갈 만한 곳이나 뭐 원한 살 만한 사람은 그 사람 꼭 찾아주세요. 네. 뭐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뭐야? 어머. 상처가 있네. 상처가 있다. 저 이제 가봐도 되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자,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한 여자.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번 주 좀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일단은 영화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일이 같은. 많이 벌어졌어요. 지갑을 줬다가 납치당한 남자. 그리고 아직 뭐 살해를 당했는지 그건 모르고 네. 전화를 받았는데 살려달라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성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 꼭 찾아주세요. 근데 팔에 상처. 절박하진 않아. 아니 근데 절박한지 안 한지는 모르죠. 그 사람 아니 절박하면 찾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랬는데 그 사람.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야. 만약에 아니, 그러면 가족은 아닌 것 황석정 같아. 씨는 애인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 찾아주세요. 이럴 그거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이 사건은 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건 이제 지난 2009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한 남자가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시작된 사건이고요. 남자의 지인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은 문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갖고 1년 6개월 정도 수사를 한 후에 내사 종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미제 사건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사라진 지 4년 후인 2014년 1월에 사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와, 신기하다. 4년 후에요? 2014년 거의 5년인데? 5년이죠. 사건이 종결됐다가 4년 후에 이게 또 드러났다고요? 근데 종결이라고 보긴 뭐냐면 보통 이런 실종 수사 같은 경우는 증거도 없고 그러면 사실 한 석 달에서 5달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종돼서 실제로 미해결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겠네요. 많죠. 그게 이제 2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나요? 그게 생긴 게 한 재작년 정도? 아, 진짜요? 일단 이 사건은 어쨌든 4년 후에 진실이 드러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일지 저희가 좀 추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뭐 가볍게 그냥 툭 던지고 들어가면 뭐 돈과 관련된 거 아닐까요? 사채. 뭐 이게 사채를 써서 못 갚았던 분들. 저는 여자가 카드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채를 여자가요? 썼지. 아까 마지막에 온 여자가. 아니 근데 남자는 남편이나 뭐 그런 관계였는데 이 여자 빚이 불어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 표정이 그렇게 막 감정- 슬퍼하지도 않고 아. 뭐하고 약간 어정쩡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사채빚이 불어나서 이 남자가 같이 쫓기다가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여자분이 아까 여기 멍이 들어있고 상처가 있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단서 같습니다. 남편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남편이 이 여자에게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남편을 팔아 넘긴 것 같아요.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럼 장기 밀매? 뭐 예를 들면 뭐 장기 밀매. 근데 그 의견은 반대예요. 왜요? 아니 장기 밀매로 팔아 넘겼는데 그렇게 구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겉은 때려도 상관없어요.
저 약간 새로운 추리 하나가 생각났는데 두 사람이 전 남편과 전 부인 사이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 남편이 계속 전 부인한테 계속 막 이렇게 같이 살자 뭐 이렇게 협박조로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너무 화나서 전 남편을 폭행하고 어디로 보내버리려고. 그럴 수 있지. 중국 같은데 이제 막 멀리 보내버리고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게 하면 뭐 이제 다시 안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만큼의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전 여친, 전 애인 이런 사건들이 많더라고. 많아요. 요즘 특히 많아요. 네. 심리 추리단이 유추한 사건의 내용. 한 남자의 실종으로 시작된 사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여성과 실종자와의 관계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모아졌다. 그렇다면 사건 추리의 실마리를 풀어줄 첫 번째 단서는 무엇일까? 네, 교수님. 첫 번째 단서는 뭘 의미합니까? 이 단서를 보면 오늘의 사건이 발단이 되는 물건, 말하자면 이 단서를 통해서 오늘의 주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단서를 한번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할게요. 제가 평상시에 모으는 거예요. 그 안에 백이 들어있어. 적금 통장. 아니 이게 왜 범죄랑 연루됐지? 모은다고. 꽃인데 이건 생화가 아니고 드라이플라워라고 말린 꽃. 소고기죠. 그 거꾸로 털어보세요. 안에 뭐 없어요? 그런 거예요. 털어봐. 뭐가 나와? 반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오세요. 그만 터세요. 드라이플라워. 꽃가루만. 말린 꽃. 근데 나는 이거 좋아하거든요. 말린 꽃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난 지 꽤 됐다는 뜻이겠죠. 근데 보통 꽃은 꽃말로 기억을 하죠. 근데 드라이플라워는 그만큼 오랫동안 추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 예쁜 드라이플라워라기보다는 그냥 이 한때는 꽃을 주고받아야 될 만큼 좋았는데 그때로부터 많이 뭔가 틀어졌다거나 멀어졌다. 빛이 바랬다는 느낌으로 근데 받아들여져요. 저게 지금 뭐예요, 꽃이? 장미요. 노란 장미는 질투인데. 아 진짜? 꽃만 기억하는 남자였어. 이런 노란 장미말이 맞아. 질투. 이거 뭔가 의미 있네. 그러면 질투네, 그 남자가 질투. 바람을 펴서 이 여자가 죽여버려. 생각해보니까 이거 장미 줄 때는 날 사랑했는데 그치. 이제 와서 날 배신해? 바람을 해? 초심을 잃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흥신소를 전화해서 응. 거꾸로일 수도 있죠. 여자가 다른 남자가 좋아졌는데 이 남자가 계속 달라붙으니까.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서 뭔가 사건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납치당한 남자랑 오래된 그 사랑. 조사받은 여자랑의 사랑 사이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꽃다발이 그 사람이라 했잖아. 그 사람. 뭐 사제지간이건 최소한 꽃은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 사람 애정이 꼭 있었다는 찾아주세요 했잖아. 그래 그 사람의 꽃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사랑이 좀 껴있겠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친분이 있어도 오늘 특별한 날이라 준비해서 이렇게 꽃을 주진 않잖아요. 그 정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발단의 단서라고 하니까 네. 일단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스물아홉 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아름. 모처럼 이른 퇴근 후 어디론가 향하는데 아름아. 오빠! 제 남자친구예요. 일단 연인 관계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6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이 된 이아름과 박수남. 두 사람은 벌써 1년째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가자. 안녕하세요. 함께 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연인이었던 두 사람.
그런데 이 시간에 누구야? 아, 회사 동료예요. 동료 누구? 뭐래니? 왜 또 그래요? 또?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어머 무서워 왜 저래? 예민? 어머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머 뭐야? 나 갈래요. 누구냐고 묻잖아. 아 이거 나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이성을 잃은 박수남.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아름은 이미 충격을 받은 뒤였다. 아름아, 미안해. 아름아, 아름아! 다음 날 아름아! 내가 진짜 잘못해서 미안해.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아름아. 켜요.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건 내 선물이야, 받아. 이제 내가 진짜 안 그럴게. 아름아, 내가 2번 다시 너한테 손찌검 같은 거 안 할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내가 너 아까 시킨 대로 무릎 꿇고 애원하는 박수남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이아름. 단 한 번의 실수였을 거라 생각한 그녀는 결국 일어나요. 어휴, 봐주네. 나 앞으로 진짜 잘할게. 그렇게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아름아. 삼촌. 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 무슨 일이야? 아름아! 왜 그래? 문 열어봐! 아름아! 실수였을 거라 생각했던 첫 번째 폭행 이후 야, 그 새끼 어떤 놈이냐? 그래, 그 새끼가 어디가 좋아? 어디가 좋냐고 말을 해!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더 심해졌다. 너 어리다고 내가 봐주니까 내가 웃었니? 웃어! 이건 내 선물이야. 너 아름아,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나 정말 잘할게. 아름아, 나 너밖에 없어. 아름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제발. 3개월간 계속된 폭행. 그에게서 벗어나려 할수록 폭력의 강도는 더 세졌다. 너네 웃음니? 야! 나 진짜 잘할게. 이게 부자부자하니까. 너 어리다고 내가 봐주니까. 나 진짜 잘할 테니까 웃지마! 반복되는 폭행과 사과. 더는 견디기 힘들었던 그녀.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대. 죽여버릴 거야.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사랑.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사랑이 아니라 증오였다. 예, 오늘 첫
번째 그 단서는 어쨌든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사랑을 했었지만 남자가 여자를 좀 때리는. 그러니까 가해하는. 드라이 플라워잖아요. 말라버린 장미꽃. 이거는 그 데이트 폭력에 상처받은 이 여자의 마음도 대변하고 여자의 사랑도 이제 식어서 저렇게 말라버린 거 뭐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노란 장미 질투 맞았네요. 질투도 맞았고. 맞았네. 이성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성희롱, 협박, 뭐 언어폭력, 또 이게 정말 저렇게 물리적 폭력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다투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잡고 밀고 뭐 이러다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정말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만 붙였지 그냥 액면가 그대로 폭력인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데이트 폭력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신체적 폭력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적 폭력, 그 계속 뭐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혹은 뭐 때리지는 않지만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정서적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애인 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원치 않는 성행위까지도 강요하는 이런 성적인 폭력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엄청 많잖아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찾아가서 가해하고 살해하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되게 끔찍했던 게 헤어지자고 이제 얘기하고 자기 짐 찾으러 간 여성에게 숨어 있다가 황산을 들이부어서 그 옆에 있던 우리나라에서요? 네. 여자친구의 친구까지 같이 짐 들어주러 왔다가 화상을 입었던 사건이 한 달 있었어요. 전에 정도 일어났던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사건이 가끔가다 하나 있어도 너무 끔찍한데 너무 요새 자주 노출되니까 여성들 사이에서는 오죽하면 안전이별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이별해주면 정말 고마운 거고 안전하게 이별하면 정말 다행인 거라는 얘기까지 일주일에 한 명씩 죽는데요.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이런 데이트 폭력이 정말 심각한 범죄로까지 요즘 많이 이어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초 2월까지 검거된 사건만 가지고 보면은 연인 사이에 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그런 게 뭐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살인이나 살인 미수는 한 35명 정도,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까지 합치면 뭐 129명, 뭐 그 정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 사실 뭐 폭행, 뭐 상해, 강금 이런 것들은 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3,000명이요? 이 3,000명의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거의 거의 남자? 그렇죠. 8대2, 9대1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법기관에 의해서 검거되거나 사건이 처리된 것만을 얘기를 하니까 암수범죄는 더 훨씬 많아요. 제가 좀 전에 성비 여쭤본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자가 이제 피해자 쪽에 서기 때문인데요. 그 시민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은 114명의 여성이 작년 한 해에만 이제 남편이나 애인한테 살해를 당했고요. 아우, 심각하네. 114명이면 거의 41명꼴로 살해를 당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95건 정도가 살인 미수로 접수됐고요. 겨우 계산을 해보면 한 1.7일마다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셈이죠. 1.7일? 그러면 지금 이틀에 한 이틀에 한 골.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황산을 부은 그 사건도 있었고, 나이도 사실은 뭐 젊은 남자가 그런다 그런 거 아닌데 60대 70대도 역시, 그러니까 여자친구 외도를 의심해갖고 흉기로 이제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검거된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기사 있었잖아요. 사실 이건 전 세대에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고요. 30대 남성이 뭐 목을 졸랐는데 죽지 않아 갖고 이제 살인 미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리그 말 이별 통보한 여성을 죽여서 시신에 야산에 묻은 그런 사건도 있고, 사실 이런 사건들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제 옛날에 이제 저하고 상담했던 여성분 사례인데, 어떤 남자, 나이 차이 꽤나 나는 남자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20대 초반이니까 좋았겠죠. 처음엔 좋아서 만나다니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또래 남자애가 좋으니까. 남자 나이가 많았군요. 네, 이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 달 동안을 계속 집 앞에서 만나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여성분이 볼 때 이 남자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또 왜 왔어? 꺼져.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한 달째 되는 날 이 남자가 내 차에서 5분만 얘기하자고. 다시는 안 괴롭히겠다니까 이 여자가 알았어로 차에 딱 탔는데, 타자마자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요.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성폭행도 당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성분이 이제 겨우 탈출을 하고 6개월 정도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집에 갈 때 어머니가 나와 있는다든지 집에 갈 때 항상 친구가 동행한다든지 해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안심이 되니까 처음으로 혼자 집에 가는 날 또 한 번 납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네. 최소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약간 1대1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투를 유발해보고 화를 막 나게 해보고. 그랬다 한 대 맞고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연애 방식 중에 이제 대표 그 연애 방식을 대표하는 게 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뭐죠? 뭐 내 내 거 같은 노래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토튠이 아니에요? 안 되니까 노래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에 대해서 되게 깊게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반면에 만약 막상 깊어져 버리면은 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리를 못 받아들이고 내 소유물을 뺏긴다는 느낌 혹은 내 거였던 사람이 내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임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양극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누구랑 사귀고 있지만 이건 내 게 아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내 건 아니다. 그럼 와이프가 어떻게 남편 거예요? 그러면. 우린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예요. 하지만 남편은 현영 씨 남편 현영 씨 거 아니에요? 내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데 여성분들 계속 참는 걸까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웃음해. 딱 맞았을 때 헤어져야지. 근데 이런 이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 상당수는 우리가 이제 편집성 인격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편집. 예, 이제 파라노이드 PD라고 그러는데 편집성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진단 기준에 보면 하나가 그 이유 없이 배우자나 성적 상대자의 정절에 대해서 자꾸 의심한다라는 게 진단 항목에 있을 정도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처음에 어떤 그 상대를 만나게 됐을 때 대부분 그 상대들은 처음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착 혹은 의심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화해서 뭐해 밥 먹었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화해서 바로 어디야? 누구랑 있어?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는 분들인데 최악이야.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은 또 자가당착에 빠지는 게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이 상대자를 좋아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럴 수 있어라고 용인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단계 용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이 아니라 폭력이 나옵니다. 이 집착이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의처증이 보통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걸로 상담 오는 분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망상장애, 질투형 망상장애까지 가는데 이런 피해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왔을 때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랑이고 집착을 떠나서 여자한테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되는 순간 이 사람 인성은 네. 바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까 그 VCR에도 나왔는데 폭력을 쓴 다음엔 항상 나오는 게 아침에 무릎 꿇고 빌거나 울면서 빌거나 혹은 뭐 더 잘해주거나 그런 모습들이 항상 패키지로 가는데 피해자인 경우에 대부분 여성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빌거나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정말로 한 번 실수한 거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져 버리면 한 번이 무서운 거지 그다음부터는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없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그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만 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문제가 이걸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왜 폭행이 계속될 때까지 참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여성 탓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런 사인이 있었을 때 나를 그래 이게 사랑해주는 거겠지 나를 아껴주는 걸 거야 인지 이거 왜 이러지 인지 이 얇은 차이를 어떻게 보면 알아보지 못한 여성의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들어요.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리고 다음날 비는 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아웃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갑자기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는 남자나 여자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한 번 괜찮은데 시시때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그런 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의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그 여자분이 또 맞고 폭력을 당해서 방 안에서 울면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너무 뻔한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는 것 같아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여자분이 원한이 맺혀서 죽여버릴 거야. 너무 거의 있을 것 뻔하지. 같아요. 만약 그래서 죽였다면.
1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년째 만남을 지속해온 이아름과 박수남.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박수남의 첫 번째 폭행. 그 후 3개월이 넘도록 폭행은 계속됐고 벗어나려 할수록 강도는 더 세졌다. 그렇다면 박수남의 실종은 폭력을 참지 못한 이아름의 범행인 것일까? 두 번째 단서는 우리 네. 황석정 씨께서 한번 네.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나왔던 그 여자가 죽인 건 너무 뻔해서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비행기 티켓인 것 같은데요? 항공권이네. 아니, 항공권에 이름이 있잖아요. 한국어로 이름 써 있잖아. 나 비행기를 많이 안 타가지고. 아까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아름이었죠? 아름이. 아름아 이렇게 불렀잖아. 네, 맞아요. 그 여자 티켓이야. 그러니까 떠나려고 했네 어쨌든. 떠나려고 했네요. 한국을.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단서는 뭐 여자의 상황과 심리적 변화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나라가 어디예요? 싱가폴? 싱가폴은 못 잡히죠. 싱가포르 우리나라 범죄 인도 조약이 없어요. 싱가포르로 많이 다 도망갔어요. 거기는 흔히 말하는 서구 공조가 있고 우리나라 경찰이 거기에 경찰권이 행사할 수가 없죠. 가봤자 경찰이 그냥 보통 사람이죠. 이런 거 가르쳐주고. 같이 앞에 있어도 그건 잡을 수는 없어요. 그 이번에 유아인 나왔던 영화 뭐죠? 베테랑에서 마지막에 유아인이 도망가려고 싱가폴 비행기 막 부른 게 싱가폴 가는 비행기. 그러면 저기 저기 대사가 바뀌어야 되네. 네가 가라 싱가포르 이렇게. 하와이 말고 싱가폴. 하와이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왜 싱가폴로 도망갔겠어요? 살인 사주 조사.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야. 그렇지. 죽이는 걸 뭐 이렇게 사람을 고용을 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살인 청부가 어려워도 해외에서는 살인 청부 뭐 몇만 원만 주면 몇만 원? 그래서 그런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납치형 이거는 끔찍하다. 20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었어요. 약간 거기 사람. 아마도 이제 그거를 해외에서 그런 목적까지 있지 않았나. 근데 여기까지 상상하기 싫네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빨간 핸드백 19회 하는 동안에 제일 쉬운 추리인 것 같은데? 너무 뻔한데? 그죠? 반전이 하나도 없고. 근데 지금 이 남자가 죽은 걸로 나왔어요? VCR에서? 아직 안 나왔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봉고차에서 맞는 것만 나왔어. 그렇게 맞은 다음에 사년 후에. 배를 태워서 새우잡이. 새우잡이를 시키고 있는데 4년 만에 탈출을 해가지고 4년 만에 이 사건이 밝혀지거나 그럴 수도 있죠. 막 이렇게 될 수도 그러면 있는. 싱가포르로 도망갈 정도면 죽인 거네. 그렇네.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일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름 씨가 죽인 걸로 아름 우리가 씨가 죽이고 추리를 해보고. 범인 인도 조약이 없는 싱가포르로 날른 걸로 한번 보시죠. 남자친구 박 씨가 실종된 후 찾아주세요. 조사 내내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던 그녀. 이건 4년 전인 거죠, 백현진 사건 직후. 그런데 아, 웃나요? 어머. 박수남의 실종 6개월 후 다 왔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내일 봐요. 갈게요. 그녀는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이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졌지만 폭력의 상처는 몇 달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 나 여행 좀 다녀오려고. 여행? 그래.
시간이 흐를수록 이아름은 박수남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박수남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하지 못했던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누린 이아름. 그녀는 그렇게 박 씨에 대한 기억을 점차 지워갔다. 어느덧 박 씨가 실종된 지 4년이 지났다. 엄마! 엄마 나왔어! 평소처럼 여행을 다녀온 그녀. 이아름은 한층 더 밝아진 모습이었다. 여보세요? 예. 예, 전데요? 네. 4년 전 실종됐던 박수남 씨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어머! 그토록 잊고 싶었던 끔찍한 폭행의 기억. 하지만 4년 전 실종된 남자친구는 결국 시신이 되어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의 죽음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이들이 끝입니까?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어쨌든 싱가포르 간 건 이아름 씨고 범인은 어쨌든 저 말린 곳에서는 굉장히 불행했지만 저 여행 티켓, 비행기 티켓은 굉장히 자유로운 극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극적이에요, 진짜 극적이에요. 아주 극적이죠. 온화하고 편안하고 그냥 우리가 즐기고 싶은 일상?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여행도 못 가고 막 속박된 삶이었다가 자유로웠고 어머니도 웃고 본인도 많이 웃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예상을 우리가 했긴 했지만 남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발견됐어. 사체가 발견됐어요. 예, 남자는 뭐 실종된 바로 그날 누군가에 있어서 이제 살해 당한 거고 그 진실은 이제 4년 만에 밝혀진 거죠. 예. 요거 죄송한데 시신이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혹시 아십니까? 뭐 그거 이제 추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그래요? 예. 혹시 그러면 사체는 손상이 돼 있었나요? 강에서 나왔는지 뭐 장기 밀면 야산인지 뭐 그건 아닙니다. 강에서 나오긴. 추리 영화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첫 장면에 나왔던 그 직장 동료가 굉장히 마음에 거슬립니다. 영화는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복선을 그렇게 깔아놨어요. 네, 왜냐면 계속 짝사랑을 했던 거지. 그리고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 이 엄마도 알고 아르 씨도 알고. 그 엄마랑 그 남자분이랑 이랬을 수도 있다. 그 직장 동료가 죽인 다음에 묻고 나는 아름 씨를 사랑한다. 그래서 4년 만에 사체가 드러나는 바람에 현 남자친구가 범인으로. 근데 그 사건을 아예 집안 식구들은 다 몰랐던 거야. 아니죠. 엄마만 알고 있고. 다 아는 거죠. 다 알고. 공모하고. 다 알고 그리고 이 집 이제 대릴 사위로 들어갈 직전이었던 거죠. 대릴? 대릴 사위. 집이 좋더라고. 집이 좋더라고. 그래서 네가 제거해주면 너를 우리 집 사위로 받아줄 테니까 네가 처리해줘. 그렇죠. 해서 그 사람한테 지령을 내린 거죠. 그렇죠. 직장 동료. 네, 너무 힘든 나머지. 아니, 저는 약간 삼촌. 삼촌이요? 삼촌. 보통 아버지 친구들이나 아버지 후배들한테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건달 느낌이 살짝 나지 않았어요? 하나 더 추가하면 삼촌이 사실은 아름이를 사랑했던. 삼촌 아닌 거 아니야? 삼촌 아니야. 삼촌이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여서 삼촌이 집에 고용된 기사 같은 보디가드였어. 그렇지. 옛날에 이정재 씨처럼. 말은 그래서 못하지만 고현정 씨를 죽인 사랑했죠. 거야. 여기까지 일단 추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삼촌이 실제 삼촌이 아니고 그 집에 일하는. 일하시는 분인데 사랑하고 있었다. 아하. 자, 배 교수님. 이게 퍼즐 좀 맞아야 되는데 마지막 그 단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근데 이제 4년 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이 깨진 그 범인의 절박함이 담긴 단서예요. 범인의 절박함이요? 네. 절박함? 이게 죽이고 맨날 괴로워했나?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서, 숨겨왔던 비밀을 알 수 있는 단서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서예요, 제일.
예?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인데? 주택부금? 청약 통장은 저거지 않습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그렇죠. 집을 청약하기. 모았다 이거네요. 그렇죠.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던 입금자는 뭐라고 써요? 이아름이요. 아름 씨가 든 주택 청약 통장인 거예요. 피의자의 절박함이 있다는데 돈이잖아요. 돈. 이거를 내놔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내놓으라 그래요? 이런 통장, 그러니까 집에 이 정도 돈 있는 거 알고 그 남자가 돈 내놔라 뭐 이렇게 협박을. 그 죽은 남자가? 네. 아니야, 이 여자친구한테. 커플 통장 아닐까요? 보통 청약 통장은 커플을 20대 초반에 연애하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이 나중에 결혼하면 집하게 뭐 이런 거 하자 이렇게 꿈으로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반식돼가지고 이걸 부은 거지. 그랬는데 그때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지. 죽여버릴까 봐 이럴 때 정말 죽도록 싫으니까 헤어지자 그랬겠지? 그 대신 이건 같이 부었으니까 우리 이거 갈르자 해약해서. 근데 이 남자가 안 해준 거지, 해약을 그때. 근데 그렇다고 죽여요? 혼자 갖겠다 그런 건가? 아니 그런 거지. 아니 같이 부었다가 남자를 사주해서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건 계속 붙자.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죄책감이 너무 드는 거지. 내가 이 남자를 죽였지. 하지만 집은 남았지. 절박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근데 이제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밑에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가장 없는 셈 치는 돈. 그렇죠. 깨기 가장 어려운 돈이죠. 그거를 깼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깨라고 종용했을 지금 말씀에 그게 묻어 나오는데 그렇게 깨기 힘든 걸 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깨는데요, 정말. 오히려 두 번째 단서까지는 수혜가 되게 쉬웠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통장이 나오니까.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잊고 있었는데 VCR 내내 집이 와 부잣집이다 막 정원에 의자 비치고 막 이랬는데 맨 마지막 장면 그 집 되게 초라하지 않았어요? 난 시골로 이사 간 줄 알았어요. 그래 작았어. 정원이 없어졌었어. 창밖에 정원이. 맞아. 약간 달라졌었어. 돈이 점점 없어졌어. 집이 망했나? 알았다. 아버지 회사가 알았다. 파산했구나. 알았다. 이거야. 아까 본고안에 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계속 분다, 돈 보내. 아, 야, 분다. 야, 아. 돈 보내. 분다, 돈 보내. 이러면 안 보냈어. 살인 청부를 당했던 그 주기적으로. 아까 삼촌 및 기타 등등. 네. 기타 등등의 인간. 원래 한 1억씩 하기로 했는데 계속 협박을 해가지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6천 더 보내. 3천 더 보내. 뭐 이러면 치명적인 약점이니까. 미치지. 그래서 집은 계속 줄어가고 집은 망해가고 이것까지 깼다. 깨고. 이거 말이 되네요. 미치죠. 그건가 보다. 피의자의 절박함. 그럼 된다. 돈이 없는 거지. 엄마가 범인일 수 있겠는데. 왜냐면 엄마가? 막 이 딸이 자유로운 걸 왜냐면 보면서 되게 아까 막 그 아름 씨가 저 여성분이 엄마나 여행 좀 갈게 이럴 때 엄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쫙 지었거든요. 맞아. 딸이 이제 행복해졌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그냥 사람을 죽였네. 엄마가 내가 알아서 처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죽인 거였구나 뭐 이렇게 아까 된 조사 받고 나올 때 생각해봤더니 아름 씨가 웃었잖아요. 아름 씨가 몰라. 엄마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네. 웃었잖아요. 알았을 수 있네. 기본적으로 그럼 그 이아름 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만 먼저 알려드리면. 아름 씨는 범인이 아니고. 저는 직장 동료의 한 표. 지금 현 남자친구, 현 애인의 한 표. 어머니. 네. 아니 자, 한번 과연- 확인을 해보자고요. 확인해보죠. 네, 과연 범인은 대체 누군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사 년 전 그날 박수남은 살해를 당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철창이에요, 철창. 철창 안에다 하는 소리야, 지금. 왜 그랬어? 그를 살해한 범인은 놀랍게도 엄마! 어머! 아우, 마음 아파. 아줌마. 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엄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거 놓으세요. 부탁해요.
제발 내 딸 좀 놔줘요. 왜 이러세요? 절대 못 헤어져요. 못 놔줍니다. 아, 어머니, 나빴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거 제발.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그런 놈 아니라고요. 어머니, 우리 진짜 사랑해요. 사랑? 만날 때마다 애를 때리는 게 사랑이야? 어머니, 우리 죽어도 못 헤어져요. 폭행을 당했던 딸이 안쓰러웠던 그녀는 박수남을 찾아가 딸을 놓아달라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너 이거 왜 이래? 계속된 폭행에 힘들어하는 딸. 무슨 일이야?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박수남에게 복수할 계획으로 고향 동생을 시켜 그를 납치했던 엄마. 누구십니까? 여보세요? 네가 내 딸했다 했던 짓 너도 똑같이 당해봐. 됐지? 딸이 아팠던 만큼 되갚아주고 싶었던 그녀.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박수남의 폭행을 교사했다. 왜 자수하신 거예요? 자수? 사는 게 아닙디다. 더 이상 딸을 괴롭히지 말라고 위협만 하려 했던 엄마. 나 안 돼.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떡해. 골치 아프게 생겼어. 무슨 소리야? 송장 치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수습하는 거 알아서 할 테니까 누님은 돈이나 준비해 주시오.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 여행 좀 다녀오려고. 여행?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엄마는 힘들었지만 그래. 딸을 보며 애써 괜찮은 척 마음을 다독였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고통의 4년을 보낸 엄마. 하지만 그녀를 괴롭힌 건 따로 있었다. 이것도 간신히 빌려서 마련했어. 진짜 마지막이야. 알아서 빨리 주시오. 알아서 주라. 빨리. 다음 약속은 내가 또 조만간 연락할게.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러면 곤란하지 내가. 아니면 딸한테 말하는 수가 있어.
그러지 마. 아름이한테는 안 돼. 아름이한테는 안 된다고. 사건 이후 그녀는 고향 동생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4년간 준 돈만 해도 무려 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줄 돈도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딸을 위해 부은 청약 통장뿐. 그녀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적금까지는 차마 깰 수 없었다. 자신이 오히려 딸에게 짐이 될 거라 생각한 엄마는 결국 또 한 번의 힘든 선택을 했다. 딸이 여행을 간 사이 협박과 죄책감으로 괴로웠던 엄마는 범행 4년 만에 자수를 했다. 딸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그녀. 모든 건 어긋난 모정이 만든 참극이었다. 어쨌건 사람이 죽었으니 범죄는 범죄인데 참 저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안타깝네요. 너무 비극이죠. 근데 저는 약간 그 동물의 왕국의 그런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물의 왕국이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본능적으로 자기 어미가 자기 새끼를 어떤 맹수가 와서 물어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맹수한테 쫓아와가지고 막 기린이고 막 댐비고. 가서 자기가 물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물론 범죄는 나쁜 일이지만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살인범이 됐지만 사죄를 한 사람이 됐지만 그냥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비극으로 치달았다는 것밖에는 저는 말을 못하겠네요. 그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혹시나 딸에게 어떤 보복이 더 가해지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알아봤어요. 백 교수님, 이 사건 정리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시죠. 엄마가 평소 남자가 딸을 때리고 성폭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훈계를 하려고 남자를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제 좋게 얘기를 하려고 마무리했는데 거꾸로 이제 그 상소리도 하고 애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격분해서 둔기로 폭행한 후 차 안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이제 인근 도로변 옹벽 아래에다가 안매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뭐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은 결국은 엄마의 죄책감 때문에 자수를 해갖고 시신을 찾아갖고 이제 풀리게 된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에 그 청약 통장은 차마 그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뭐 고향 삼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엄마가 자수를 한 거 아니시겠어요?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예, 그 죄책감 그리고 너무 힘들었나 보다. 자기와는 그래서 돈을 계속 4년 동안 뜯어갔대잖아요. 5억이나. 그렇죠. 협박. 그거는 뭐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딸은 잘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잘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찾아가서 제발 괴롭히지 마라 하고 얌전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래, 안 그것도 통한 거 안 아니에요. 통하고. 한두 번 차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도 보기에는 정말 도저히 안 미쳐버릴 것 되겠다 같아요. 싶어서 택한 방법인데 그게 또 잘못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엄마는 계속 그 협박을 당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계속 돈을 요구를 하고 말하자면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꿈에 자꾸 그 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엄마 꿈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꿈에 그 죽은 남자가 계속 나왔다고 하는 거. 꿈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나에게 불편한 것들 무식으로 집어넣은 거가 밤에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에 나왔다고 할 정도면은 낮 동안에 굉장한 죄책감이 계속 시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엄마가 범행을 저지른 걸 딸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네,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는 4년 동안 사실 굉장히 행복해했잖아요. 네, 딸이. 근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속으로 사실은 좀 마음 소가를 많이 했던 거죠. 어쨌든 선고가 내려졌죠, 교수님? 예. 이게 결과는 2014년 7월에 이미 선고가 된 사건이고요. 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선을 유기한 혐의, 살인 및 사체 유기 같은 징역 13년, 그리고 주도해서 죽인 사람 같은 주범 징역 15년, 그리고 공범 2명에게는 8년, 10년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자수를 했고 또 이제 범행 인정을 했고 또 스스로도 뉘우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딸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그녀. 딸의 아픔을 되갚아주기 위해 박수남의 폭행을 교사했지만 우발적 사고로 인해 살해에 가담하고 만다. 끔찍한 사건 후 죄책감에 힘들었던 그녀. 하지만 밝아진 딸의 모습에 차마 사건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4년간 계속되는 공범의 금전적 협박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자수를 했다. 딸의 남자친구를 죽인 후 사체를 유기한 이번 사건은 딸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엄마의 어긋난 모정이 만든 참극이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약간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이런 대사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 많이 알려야 되고 손을 내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만나다가 이제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거든요.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남자를 만났을 거야. 혹은 내가 좀 더 잘하면 이 남자가 그래도 의심을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제 주변에 봐도 없고요. 그냥 자책하지 마시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고 넌 나에게서 떠나야 될 존재라는 것을 더 크게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But wasn't it